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송, 오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잘 들리시죠? 어, 오늘 시장은 뭐 밸류 프로그램이 조금 영향을 끼쳐서 지금 보면 코스피는 1% 정도 상승, 코스닥은 네, 보합권 요렇거든요. 그래서 막 시장에 뭐 크게 돈이 도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은행주들 네, 밸류 프로그램 영향을 받아서 결국 다 예, 신고가 쓰는 영역들이네요. 다 지금 어디가 제일 잘 나가지? 아, KB가 제일 잘 나가네. 아무튼 밸류 프로그램 따라서 전반적으로 다 잘 가는 느낌. 근데 저는 이제 원래 약간 중소형주를 하기 때문에 이런 뭐 은행주 이런 거는 좀 재미없어 보여서 예, 잘 안 사긴 하는데 어쨌든 은행주들이 올해 전반적으로 퍼포먼스가 좋았네요. 일단 시장은 이렇고요. 코스피가 좀 그렇고 그다음에 반도체 쪽을 오랜만에 좀 메인들이 사고 있는, 예. 삼전이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을 좀 해야죠. 예. 6층을 되게 힘겹게 지켰는데, 이게 탈환을 하고 있는데, 6층은 좀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증시를 위해서도. 그죠. 그러니까 외인들이 삼전이 좀 올려줘야지 다른 데도 돈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결국에 약간 그런 느낌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유동성이 들어온다는 말은 우리 주변에 주식 투자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주식 투자의 매력을 느끼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면은 보통 주식 투자 처음 하는 사람들이 크게 두 종류에 나뉘는 것 같아요. 그냥 삼전 사거나, 삼전 같은 종목 사거나, 아니면 이제 테마주 사거나,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사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내 종목도 잘 모르는데, 처음에 뛰어드는데 뭐 아나페스 이런 종목을 사진 않잖아요. 맞잖아요. 아니면 뭐, 그러니까 시장에서 처음 주식한 사람들이, 그냥 삼성전자 살래? 아니면 이제 뭐, 잘 나가는 테마주 사거나, 요렇게 하지. 뭐 이런 세부 소형주를 처음부터 건드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삼성전자가 잘 가져야 돼요. 그 우리나라 이제 증시에 다 돈이 들어오는데 다행히 삼성전자가 오늘 좀 반등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시에 싹 돈이 도는 느낌은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가면은 다른 데가 또 이제 죽는 거죠. 이렇게 화장품 셋도 오늘 또 주고 있고 예, 방산 좀 괜찮고 그러니까 뭐 가는 섹터 있으면 죽는 섹터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럼 다음 날 또 가는 섹터 코스닥이 살면은 또 코스피 쪽 살짝 죽고 그 전반적으로 막 크게 어 좋은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시장이 좀 좋아지기를 바라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은 상위권 주식을 보면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도 보면은 예스24가 상한가를 갔어요. 연산을 갔네요. 근데 이거를 예스24 연산을 가고 이제 최근에 이제 요 며칠간은 제일 핫한 소식이 어쨌든 요거 있잖아요. 이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이제 관련주가 사실 많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 보면은 저도 책을 출판해봤지만 예. 일단 출판사가 많이 먹겠죠. 예. 뭐 인세를 어느 정도로 비율로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출판사 많이 먹는데 그 지금 한강 작가가 출판한 데는 뭐 여러 군데 있어요. 예. 창비라는 데가 있고 뭐 문학 동네라는 데가 있고 작품 여러 개 있으니까 여기도 여긴 출판사고요. 여기 또 인쇄소에 맡기겠죠. 예. 인쇄소에 맡기겠죠. 예. 그럼 인쇄소는 또 어디서부터 원료를 조달하죠? 제지사로부터 조달을 하죠. 그 이제 이제 출판사가 직접적인 수혜인데 그러니까 이제 출판사가 지금 우리 상장된 게 이제 S24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게 실제 이익이 얼만큼 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표 두 종목이 예, S24하고 밀레이 소재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의아해요. 약간 밀레이 소재 같은 경우는 한강 작품이 없대요. 음. 없는데 왜 이게 상한가를 가냐 말이 되냐.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게 1차적 사고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이거 보고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시 테마주 이상하다 이런 종목들 막.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 말고 둘은 1차적 사고를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주식이 뭐냐면 여러분 약간 이게
주식이 뭐지? 유가증권으로서 거래가 되잖아요. 거래 대상이잖아요. 거래가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결국 수요와 공급입니다. 결국 이제 사는 사람이 많으면은 가격은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예, 아무리 물건이 좋아도 있잖아요. 사는 사람이 없으면은 예,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죠. 근데 지금 요 밀리서재나 이제 예스24 같은 경우도 보면 예스24 원래 테마주기도 한데 요게 지금 온리 수혜주, 찐 수혜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혜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책이 얼마나 팔릴지는 지금 30만 부 정도도 막 하루 만에 팔리고 뭐 있는 거 다 팔리고 재고 찍어내는 것도 이제 지금 한강 작가 이제 책을 주문하면 한 두 달 있다가 받을 수 있다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출판사에 이걸 가져다 주는데 근데 예시24 같은 데는 이제 플랫폼이니까 수수료 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익에 기여는 하겠죠. 근데 그게 얼만큼 될지는 이 예를 들어서 이 사회적 현상이 이제 노벨 문학상 때문에 이제 기타 작년에도 보면은 노벨 문학상 계속 매년 발표되잖아요. 근데 아시아 작가들도 있고 뭐 다른 서양 작가들도 있는데 그때 발표되면 이제 이게 사람들이 책 노벨 문학상 받았다면 책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 거 사보고 싶어 하면 사보잖아요. 근데 이건 책 좋아하는 사람들 얘기고 이제 한국에서 받았잖아요. 한국에서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떤 효과를 불러냐면은 평소에 책을 안 읽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 작가가 나왔다고? 그럼 나 한강 작가 읽어보고 싶어. 이런 효과를 만들어내니까 이게 이제 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게 영향력이 좀 지속될 수 있는 그 요새 사람들 너무 책도 안 읽어서 이런 좀 계몽 운동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세태가 좀 그런 부분에서 반성해야 될 그게 있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약간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게 다 디지털 전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제지사들이 이렇게 어디 갔지? 제지사 여기 있는데 어디 있나요? 제일 밑에 여기 따놨지만 이게 다 이제 지금 엄청 길게 보면은 이게 사양산업이라고 돈은 잘 벌어요 실제로 돈 엄청 잘 버는데 사양산업이라고 이렇게 다 이제 주가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뭐죠? 이제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런 수요가 어디로 넘어간 거죠? 밀리 서재로 넘어간 거잖아요. 이제 전자 전자책을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상장도 하고 이제 상승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한계가 있겠죠. 예, 뭔가 종이책의 기본적인 수요 아무리 그러니까 뭔가 아무리 하락해도 이제 하락이 끝이 사람들이 종이책이 없어지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지금 여기 제지사들은 돈을 잘 벌고 있는데 비해서 이미 가치주 영역이 들어와 있어 엄청 싸요. 그래서 원래 무슨 말 했지?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영향력이 좀 뭐 책 읽기 운동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게 좀 오래 지속돼서 그러니까 이게 한강 작가 책도 사겠지만 어쨌든 이제 책을 안 보던 사람들이 온라인 서점에 기웃기웃하고 서점에 한번 가보고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돼서 이제 출판업계 좀 호황이 닥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작가 뭐 영향에 따라 그리고 이 사실 이제 한강 작가 작품이 대중적 재미를 추구하는 작품은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제 좀 책을 읽자라는 그런 우리 뭐 국민 운동이라 해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좀 번져가지고 좀 예, 책 판매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이건 그냥 개인적 바람이고 제가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 실질적 수혜는 책이 얼마 팔릴지 이게 얼마 지속될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맞죠?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일단 시장에서는 여기에 어디 갔지 S24가 왜 잘 가느냐 그래서 이건 일단 보세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어 중소형주잖아요. 일단 소형주잖아요. 중소형주가 아니고 소형주잖아요. 소형주니까 기본적으로 물건이 많이 시장에 깔려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엄청 많이 있는데 안 사가는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관련 수요자가 이것밖에 없어. 물건이 10개밖에 딱 안 나와 있는 거죠.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뭐 그냥 진짜 일시적 단기로 뛰어드는 사람들 아니면 이제 저처럼 이제 좀 길게 보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5만 사람들이 다 뛰어드는 근데 물건이 10개밖에 없어. 그러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연상매. 그러니까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게 주식시장의 생태인 거죠. 그럼 이렇게 갔다가 또 어느 순간 이건 좀 오바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내려오겠죠. 밀리의 서재도 마찬가지예요. 밀리의 서재가 아니 작품도 없다는데 왜 이거는 상가 막 30% 가는 거야? 아니 사람들이 꼭 밀리의 서재 뭐 작품이 없더라도 그 한강 작가 작품이 없더라도 책에 관심 가질 수 있잖아요.
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밀리의 서재도 뭐 바보가 아니라면 한 권 작가 작품을 넣으려고 하겠죠. 그건 이제 작가랑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뭐 그런 기대감들이 다 반영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음. 그리고 이제 밀리 서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화가 가속되면서 그 모든 분야에서 그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적에서도 그게 일어나니까 밀리 서재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미 상장하고 나서 많이 빠지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중이었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공급 매도 칠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이제 매도 칠 사람이 원래 별로 없는 주가 있어요. 없는데 수요가 갑자기 이런 소형주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예. 그렇다 보세요. 그럼 이게 그러면은 밀레 소재가 수의 강도는 약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그러면 이게 다시 되돌아와서 음봉을 가야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자리 찾아갈 건데 그게 여한이 얼마 이어질 단기로는 당연히 이렇게, 예, 되는 게 이상한 것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스24를 언급을 했지만 사지는 못했고요. 너무 뭐 하다마자 바로 상한가 가버려서 뭐 살 틈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지사들의, 주목을 좀 해서 주말에 좀 이제 사업 보고서도 보고 했는데, 그 제가 생각하는 결론적으로 세 군데를 보면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지사가 이제 인쇄용지를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종이도 종류가 많잖아요. 뭐 백상지, 아트지, 뭐 골판지, 뭐 포장용지 많은데,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세 군데밖에 없어요. 이제 인쇄용지는 여기는 무림페이퍼, 그다음에 저기 한국제지, 그다음에 한솔제지.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제지를 좀 사가지고 오늘 20% 정도 팔고 나왔거든요. 이거 보면은 내가 글을 쓸까 하다가 못 썼어요. 좀 아쉽긴 해요. 새벽에 글을 쓸까 하다가 좀 피곤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이게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는 물량 조금 제가 너무 많이 사가지고 좀 덜어낸다고 좀 줄였고, 20% 정도 팔고 반 정도 아직 갖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 왜 한국 제지하고 제가 한솔 제지 샀냐, 이거를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일단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보면은 제가 이제 출판사가 아까 창비라고 있잖아요. 창비. 예. 창비도 있고 뭐 저기 뭐 문학 동네도 있고 막 그래요. 이제 작품 여러 개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찍어낸 인쇄소가, 예, 한영문화사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제 출판사는 여기 난리 났겠죠. 한영문화사가 이게 구글에 해보면은 고객사 관계를 가지고 있는 데가 이제 한솔재지거든요. 한솔재지. 치면 나와요. 구글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어, 사업 보고서 나오진 않기 때문에 뭐 나오는 거죠. 이렇게 참. 뭐 이건 근데 2012년 기사기 나거든요. 엄청 오래된 그건데 한솔재지가 어쨌든 고객사라는 게 나와 있어요. 한연문화사. 그러면 이제 뭐 여기서 지금 다급한 상황이니까 뭐 종이 아무 때나 다 구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서 보느냐면 다트를 가요. 그러면 이제 한솔재지를 쳐보는 거죠. 위치도 좀 봐야 돼. 근데 위치는 요새 뭐 종이 나르는 거 뭐 문제는 아니니까, 예, 판기 보고서를 보면은 일단은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요 제가 본 이유는 이런 거죠. 이제 이게 그 수혜 효과를 받으려면은 인쇄용지, 그러니까 이제 백상지는 마트지 이런 건데, 이제 인쇄하는 도서용지는 여기 비중이 높아야 되는 거죠. 여기 10%면 이게 수혜주가 아닌 거죠. 한수제지는 그런 비중을 갖고 있죠. 예. 그리고 한수제지 장점이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 이거예요. 한수제지를 지금 그래서 포트폴리오 편입할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봐봐요. 시총 2천억이거든요. 근데 지금 차트를 보면은 완전히 지금 코로나 때만큼 내려와 있어요. 예, 이제 뭐 경영진 문제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그럼 이게 돈을 못 버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보면은 시총은 2천억이죠. 근데 이제 출판 사업 자체가 사양 산업이잖아요. 그 시장에서 그런 인식이 좀 있고, 그래서 보면은 연간으로 볼게요. 예, 매출액은 뭐 엄청나고 2조 단위고요. 예, 이제 도서 정가치 하고 이제 그 늘어나니까 이건 버는데, 영업이익 보면 꾸준하죠. 2020년도에 많이 벌었고, 근데 지금 보면 돈을 엄청나게 잘 벌죠. 예, 올해도 500억.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올해 보면 PER 기준이 지금, 예, 4배 수준이에요. 지금 1분기, 2분기도 잘 했거든요. 보면은.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 지금 올해 실적을 어떻게 보냐, 이거는 이제 단순 비교하자면 있잖아요. 팁을 좀 드리자면은 이렇게 하면 제일 좋아요. 예, 제가 하나 본 방법이 가장 간단하게 본 방법이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올해가 작년보다 잘했는지를 좀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근데 이렇게 보면 보통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반기 지금 지났잖아요. 6개월 지났잖아요. 그 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럼 이제 궁금한 거는 지금 시점에서 작년보다 잘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원재료 가격도 중요하겠지만 펄프 가격도 중요하겠지만 23년 단반기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좀 땡겨가지고 어디 갔냐? 예, 23년 6월 거를 일단 찍어봐요. 네, 그러면은 이게 나오죠. 예, 이렇게 보이죠? 23년 단반기에 나오죠. 그럼 이거를 간단하게 예,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24년도 단반기 인수용지 442. 예, 올해 더 잘하고 있죠. 삼성전자는 예, 올해 지금 나쁘지 않다는 거죠. 보이죠? 예, 올해 이미 나쁘지 않죠. 작년에 지금 주가 보면은 작년보다 주가는 훨씬 빠진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그러니까 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아서 그렇지 이미 저평가되어 있는 없는 영역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봐봐. 일단 이런 건 확인했고 그러면 이제 밸류 상에는 괜찮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이런 사업 세부 보고서를 보는데 그 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지만 중요 정보 위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인수용지를 주로 하는 제지사라는 거 확인했고 그다음에 고객사 아까 뭐죠 고객사라는 것도 구글링에서 확인했고 맞죠? 그러면은 이게 한강 책을 찍을 수 있겠죠 여기서 실제로 얼마 될지는 판매가 얼마 될지는 그냥 알 수 없는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 주요 원재료 또 보면은 여기 OCC가 아마 주요 원재료일 건데 예. 올 원재료 값이 좀 떨어졌죠? 예. 나쁘지 않죠? 막 이게 만약에 300대 있었으면은 책을 많이 찍어도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겠죠.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 나쁘지 않죠. 이 정도 보면 됐죠. 예.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이거지. 이제 계속 보는 거예요, 이게. 생산 시점 가동률이 또 중요해요. 대전, 그러니까 뭐 공장도 가깝죠. 인쇄용지, 예, 천안 신탄지, 그러니까 출판사들이 보통 위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근데 괜찮고. 근데 문제는 이거 보면은 가동률 요게 좀 마음에 걸리는 거죠. 보이죠? 가동률이 90%가 넘어요.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더 찍으려 해도 캐파 여유가 없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한솔제지가 엄청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싸. 그리고 결정적으로 좋은 게 또 뭐냐면 배당 수익률. 아, 이건 이 자리에서는 배당만 받아도 크게 손해볼 거 없는 자리였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이게 요 모멘텀 생기기 전까지는 이런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다 좋은데 가치 평가인데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항상 성장이 제일 1등 가치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성장 요소가 없으니까 그냥 계속 빠지는 거죠. 우리가 같이 유동성이 없는 시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시장 돈 잘 버는데 경신 또 뭐 이렇게 주가 환원 신경 안 쓰면 그냥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 있었는데 배당은 또 주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계열사 연결됐으니까 저기 대주주한테 흘러 들어간 돈들이 있겠죠. 배당 주고 하면은.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모멘텀이 갑자기 미약하게나마 연결고리가 완전 센 건 아니지만 좀 생겨버린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배당 생각하면은 별로 이룰 게 없는 자리가 되는 거죠. 이게 그렇다 보세요. 이제 어쨌든 책이 망하지 않는 이상 이게 왜냐면 이미 이 시장은 과점화 돼가지고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진입자가 별로 없어. 몇 년 안에 지금 몇 개 제지사가들이 몇 개 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잖아요. 뭐 새로 누가 출판업을 하겠어요. 지금 이런 요새 같은 세상에. 그러니까 이미 과점화가 돼 있어서 얘들이 나눠 먹는 판인데 그 돈은 잘 벌어요. 지금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뭐 요 인구 따라갈 수 있겠지만 아무튼 지금 뭐 지표로만 보면은 더 나빠질 수가 있을까 하는 지표인데 이런 게 생겨버려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제가 말했듯 치명적인 단점이 가동률이 90 몇 프로니까 뭐 실질적으로는 뭐 더 찍어낼 여유가 없다. 그러면 이제 이 한강 작가의 작품은 어디선가는 이제 용지가 들어와서 찍어줘야 되는데 그럼 그 용지 공고를 어디서 해줄 거냐라고 봤을 때 그럼 이제 제지사들 하나씩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본 결과 이제 인쇄용지가 주로 하는 데는 이제 무림페이퍼, 이제 한국제지, 요 뭐 한솔제지 정도인데 근데 이제 무림페이퍼도 볼게요. 무림페이퍼는 원래 좀 테마주 느낌이 좀 있죠.
여기도 보면은 어디 갔니? 예, 보이죠? 백상지 차트지. 그러니까 여기도 원래 그런 거 딱 하는데요. 예, 96%. 전형적인 해당주를 해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도 다 좋아. 어, 가동률이 뭐 99.9%인데 그럼 뭐 의미가 없잖아요. 가동률 99.9.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상승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조금 되게 좀 눈에 띄었던 게 한국 재지를 보면은 여기 인쇄용지 비율 보이죠? 예, 한 50% 정도. 그래서 보면은 이건 이제 제가 주말 돈 열심히 봐서 유일하게 좀 캐파 여유가 좀 있죠. 보이죠? 예. 그럼 여기서 찍어낼 가능성이 좀 있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어쨌든 되는 데서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찍으려면은.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한국제지 홈페이지를 또 가보면은 여기서 봤는데 내가 제품 소개 백상지 아닌가 어디서 봤는데 아트지 여기 뭐 하여튼 한강 작품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강 출판사에 이 한국 제지 제품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한국 제지 떴을 건데 뭐가 아까 뉴스가 여기 바로 안 뜨긴 하는데 한국 제지가 뭐 이렇게 관련 뉴스 기사도 떴어요. 그 기사 뜨면서 오늘 어, 20% 갔거든요. 예, 그럼 이런 거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 더벨 같은 심층 기사 보죠. 한국 제재 오늘 좋다. 흑자 전환했다. 예, 원재료 가격도 예.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일단 봐봐요. 이게 지금 조금 더 갈 가능성도 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모멘텀이 갑자기 들어온 상황에서 아까 저기 한솔씨도 그랬지만 이 보세요. 올해 보이죠? 지금 적자 전환했고 돈 잘 벌고 있죠. 벌써 지금 200억 벌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400억 벌 수도 있겠죠. 하반기에 좀 출발이 좋다고 하면 400억, 500억? 그러면 지금 여기 밸류 보세요. 2천억. 비싼가요? 물론 출판업이란 사양산업이긴 하지만 어, 비싸다고는 볼 수 없는 주가예요. 이제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가동률 측면에서는 가장 이제 수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한국 제지는 제가 오늘 팔고 조금 팔고 이제 반 갖고 있는데 음, 요 현상이 조금 더 지속되면은 만약에 내려오면은 한 번 더 트라이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한솔제지, 모닝페이퍼 정도인데 일단은 그래도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장점만 얘기했고 단점을 보면은 어쨌든 유통 물량이 작다는 거는 이런 거 유통 물량이 작다는 거는 올라갈 때는 이제 10개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다 뛰어들면은 이제 가격이 촥 이렇게 되는데 반대로 이제 이게 단점이 이제 되는 거 이제 이게 인기가 식어버리면은 이제 나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거야. 더 밑에 가격에 팔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너무 튀는 거를 잡으면 요새 시장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 제지가 오늘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려보면 관심 가져 보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 들고 싶었던 게 중국에 요새 알루미늄 가격이 나쁘지 않거든요. 원자재 볼까요? 알루미늄 볼까요? 네, 중국 뭐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알루미늄도 쓰이는 데가 여러 군데인데 어쨌든 예, 알루미늄 가격이 최근에 괜찮아요. 그래서 이 관련주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PJ 메탈 네, 여기가 한번 상한가 갔다 왔어요.
제가 여기 좀 얘기한 저는 그때는 못 샀어요 솔직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다시 좀 괜찮은 자리 왔어요. 이거는 이제 한 두세 번 더 해먹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예,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솔제시는 이제 가치주 관점에서 다음은 괜찮겠다. 그래서 지금 3%지만 3% 정도면 뭐 이게 지금 배당도 5%나 주는 주식인데 아까 제가 밸류는 보여드렸죠. 다시 한번 볼까요? 별로 잃을 게 없는 차례긴 해요. 그러니까 좀 출판업에 좀 호황이 불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밸류만 보면은 이제 이게 밸류가 정답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오늘 전력주들 현대로템은 그냥 저는 일단 안 팔고 놔뒀어요. 그때 파줘도 괜찮다고 했는데 반 정도는 다 팔지는 말고 일단은 엄청 잘 가고 있고 전력주들 다 잘 가고 있고요. LS도 좀 반등을 좀 해주네요. 예, 다행이다. LS 에코에너지 이것도 이제 제가 성장주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려고 지켜보고 있는 종목. 그다음에 어쨌든 삼전이 가면 모두가 행복한데 코스닥도 근데 오늘 시장 흐름이 나쁘진 않네요. 이제 또 오후 되면 말아 올리는 흐름이네. 이런 흐름은 되게 좋긴 한데.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차트상으로 좋아하는 느낌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딱 봐서 말씀드릴 때 이제 이게 신규 상장주니까 이제 튈 때 세게 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캔들이 얇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매도세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좀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추세를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예, 여기 또 태강도 지금 MACD 신호가 떴네요. 예, 기자재들 쪽도 다시 한번 모멘텀을 좀 오래 쉬었잖아요. 기자재들 주도 나쁘지 않은 다들 자리 같아요. 다들 오래 쉬어서 중국 쪽 우려 때문에 조금 많이 맞았었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현대마리솔루션이 조금 맞고 내려올 수도 있는데 조금 이제 변동성으로 보면은 괜찮아 보이긴 하네요. 그 다음에 음식료도 뭐 오늘 근데 이렇게 보니까 다들 또 나쁘지 않네. 화장품 쪽만 좀 안 좋네요. 근데 좀 오전에 비해서는 많이 말아 올린 것 같은데요. 그죠? 이제 지수 양전하면서 방산 쪽은 ICL 시스템이 좀 괜찮아 보이고요. 후발주로 따라잡으려면은 나머지는 하나 인더스트리는 또 트레이딩을 많이 하고 좀 나는데 이건 신규주라서 제가 뭐 말씀드리거나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좀 어쨌든 리스크도 있는 주식이라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이것도 오늘 가더라고요. 저 사실 여기서 담을까 말까 엄청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내놨으면 진짜 담았을 것 같은데 그 조금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빠진 게 카페24. 예. 왜냐면 지금은 막 방망이를 막 휘두르기가 좀 싫어요. 그래서 좀 최대한 이제 쌀 때 그런 담으려고 좀 노력 중이긴 해요. 아무튼 그래서 좀 시장이 좀 이대로 좀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삼전이 일단 좀 가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제지 산업이 조금 수혜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이 테마가 또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근데 조금 저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기 때문에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근데 지금은 사지 마세요. 이게 많이 튀었잖아요. 항상 보면 이 라인들이 있거든요. 제가 20% 넘어올 때 파는 거는 이게 지금 밑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위에서 가고 있을 때 그런 게 아니고. 너무 20% 소형주에도 20%간 거는 좀 팔만하죠. 우리 시장이 엄청 좋은 상태면 안 팔아도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 넘으면 좀 팔아주고 다시 한 50% 정도 기준. 근데 일단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연말이 와서 또 좋은 주식 있나? 고려아연 쪽은 이제 뭐 이미 거의 끝물이라서 뭐 관심 끄시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어쨌든 빠진 쪽을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방망이 많이 휘두르지 말고 저는 원전은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원전은 항상 뭐 이렇게 추세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섹터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안 사요. 원전 같은 경우는. 녹십자 웨빙은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제 다시 반등하고 있고요. 요새 어쨌든 바이오 쪽이
엄청 잘 가네요. 이런 건 약간 테마성이 있기 때문에 잘 팔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알테오젠 뭐 알테오젠 뭐 여기서 사라고는 제가 말을 못 하겠네요. 리가켄 바이오도 그렇고 저는 이 정도 용자는 아니라 가지고 예. 뭐 좋은 주식이라 생각하지만 예, 저런 자리에서 이제 물렸을 때 저도 힘들다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마음 편한 주식이 좋기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에서 그래서 어 뭐 여러분들 어떤 주식 가지고 계세요? 네, 저는 방송 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가끔씩 궁금한 게 이제 뭐 어떤 주식들 들고 계실까? 저한테 댓글 달아주셔도 돼요. 예, 좀 궁금한 종목 있거나 하면 제가 차트 분석이나 기본 분석해서 좀 알려드릴 수 있는 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공유해도 좋으니까. 아무튼 그렇고요. 제지사 중에는 한솔제지, 네,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또 튀네요. 상한가 가려고 지금 막 드릉드릉 하는 것 같은데. 상한가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아직 워낙 저평가돼 있었던 주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림페이퍼도 가네. 예. 아무튼 네, 제가 조사한 그게 좋다. 제가 말한 세 종목 가죠. 예. 무림페이퍼, 한국제지, 한솔제지 딱 제가 말한 세 종목 가잖아요. 예. 이게 이제 제가 뭐 투자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그냥 주말 동안에 사업 보고서 살펴보니까 딱 이 세 종목밖에 없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